without any managers or assistants to take care of them. Will they survive? 얼마나 물리셨어? 목이 엄청 물리셨네. 어저께 노숙하느라고 디바. 디바 가셨어요? 야 이게 죽은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많이 힘들어. They will be frustrated. This is the law of the jungle. 오디오 잘 들어가요? 가면 돼요? 아 테이프 돌고 있어요 이제? 아까부터 돌고 있었어? 야 원래 이제 PD 연출자들은 화면에 나오면 안 되는 그게 공식인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내 카메라 안 돌려도 되거든. 보여요.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병만 씨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오랜만에 나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나도 한 5년.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국장님이랑 제 연예계 생활 반 이상을 한 것 같은데요. 반 이상? 그러니까 나는 지금 횟수로 따져보니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15년. 2010년도 겨울에 네, 네. 병만 씨를 내가 저 SBS로 모시려고 네. 그때 KBS 본관에 있는 그쪽 그 네. 빌딩에 그때 당시 무슨 대성 네, 빌딩이었나? 네. 대성 빌딩. 거기를 내가 이제 계속 찾아가고 저녁 때 우리 밥 먹고 그랬었잖아요. 왜? 그러니까 제가 2000년에 방송을 하기 시작한 게 2000년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거의 그 반 이상을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반 15년 이상을 저는 국장님이랑 같이 이제 네. 우리가 인연이 닿네요. 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에 어떤 타이틀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 그렇죠. 그때 김병만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씨가 이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방송팀장으로 가가지고 김연아 씨한테 농담처럼 이렇게 한 얘기를 했어요. 그 저 예능 할 생각 없어요? 이랬더니 아우 뭐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0년도 무렵에 김연아 선수가 그 저기 댄싱 온 더 아이스 같은 외국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형식이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할 의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제 김병만 씨가 그 달인 그때 한창 할 때라 그때 제가 이제 병만 씨를 찾아갔었죠. 근데 저는 그 처음에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엄청 무서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가 사람이 살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방송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가 이제 개그맨 시험 보면은 이제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몇 년 있죠. 동안 네. 다른 방송국에 활동을 못 한다. 근데 그게 이제 뭐 KBS는 2년이고 어디는 1년이고 어디는 6개월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넘나드는 게 자유로웠는데 네네네네. 사실상 좀 의리로 그렇죠, 그렇죠. 쭉 거기에만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10년을 네. KBS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2년 그러니까, 부터 기초부터 네.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소문이 있었거든요. 나가서 다른 정말 큰 대항에 나가서 네가 거기에서 눈에 띄지 못하면은 다시 못 돌아온다.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딱 제의 받은 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드림팀 뭐 이런 거 같으면 뭔가 해볼 만한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스케이트를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전 기억나요. 그 롤러 스케이트 2번 타봤다고. 예. 그때 그때 국장님 확신을 하시는 거죠. 된다고. 저는 어디 봐도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네. 그 요새 정치인들이 막 정치는 생물이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네. 막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오래도록 해야 하고 그동안에 프로그램 뭐 참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프로그램도
본 그 자체 생명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키스앤크라이 같은 경우도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게 이제 제작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갑자기 막 협찬을 하겠다는 데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희한하게 하여튼 그게 막 조건이 막 좋게 맺어지는 가운데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거는 그때 추석 특집인가 뭔가를 병만 씨가 했는데 달인쇼. 다리쇼. 예. 우연히 봤는데 그 막 어항 속인가 예. 큰 수조 속에 들어가가지고 연습을 무지하게 하더라고. 예. 그래서 야 이거는 김병만 씨 아니면 안 되겠다 예.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찾아갔고 제가 여러 번 찾아갔었잖아요. 저녁 예. 때 술도 같이 나누면서 예. 이렇게 담소 좀 나누고. 어? 근데 계속 우시는데 우시는 게 두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씨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제 뭐든 잘하는 캐릭터, 뭐 못하는 게 없다 이런 아, 걸로 그렇죠. 했지만 완전히 사실은 그렇죠. 데뷔할 때는 뭐든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성격도 되게 부정적이고 개그맨은 아무나 될 수가 없다. 8번 만에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데뷔하고 나서도 사실은 울렁증을 극복한 게 달인 때였어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달인이 2007년에 시작했으니까 네. 7년 동안 대사 몇 마디 대사 몇 마디 못하고 못하고. 짧은 것만 했었던 거예요. 다가 예. 근데 달인을 통해서 아 연습하면은 뭐든 좀 되는구나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때 또 아 어떤 리더를 만나냐에 따라서 프로듀서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연기자가 변할 수 있구나. 변할 수 있구나. 근데 그때는 김석윤 감독님이 이제 그렇죠, 그렇죠, 달인을 그렇죠. 만들어 주셨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아 정답은 이 무대 전에서 찾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제가 찾는 건데 무대 이전에 연습했던 게 위에서 안 되면은 이게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강박한 양을 갖고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네네. 달인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내가 바꿀 수 있다. 그 정답은.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딱 섰는데 네. 연령층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그 연령층에 맞춰서 뭔가 내가 즉석으로 예. 하는 게 실수도 나는 코미디언이니까 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게 너무 강박점이 네. 셌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여유를 갖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갖고 키스앤크라이 때 제가 이제 딱 마음을 먹고 그때 3개가 들어왔습니다. 야, 네네네. 동시에. 아, 그때 정을용 감독님과 김수현 작가님 계신 드라마. 거기 항상 콤비시죠. 그분들. 제가 그 전에 드라마를 조금씩 했었으니까 원래 그렇죠. 연기자가 꿈이었거든요. 그렇죠. 일일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셨잖아요. 네. KBS. 네. 그리고 또 영화도 한 편 들어왔어요. 한편 들어왔었고. 그때 키스앤크라이가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딱 3가지라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3개를 다 할 것이다. 너무나 다 여기서 상담도 많이 다녔어요. 친한 사람들한테. 예. 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스케이트를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영화다.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만 하자. 선택을 하자. 3마리 토끼 잡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스케이트만 딱 하자 말 떨어지는 순간 무조건 연습. 그렇죠. 네, 그때 달인을 연습할 때 차에 뒤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싣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주일 만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몇 달 전부터 그걸 차 그러니까 트렁크에 그 싣고 다녔어요. 달인쇼 특집을 보고 나도 네. 야, 저건 진짜 엄청난 노력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SBS에서도 네. 첫 마디가 김병만 섭외됐냐 이거예요. 야, 김병만이 섭외되는 게 그 제일 큰 문제야. 그거 섭외 안 되면 이 프로그램 안 되지. 이게 첫 마디였어요. 김연아 선수 섭외가 이제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걸 꾸려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되는 순간 이제 프로그램이 반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죽자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밤에 우리 술도 한 2번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죽자고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죽자고 연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서 저는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요. 항상 살던 이 야드에서 다른 야드로 가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KBS에서 또 다른 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거기로 가서 또 제가 갔는데 또 놀란 게 뭐냐면은 경쟁 상대가 아이유, 그렇죠. 윤호윤호, 맞아. 크리스탈, 맞아. 셌죠. 저 사람들 서지석. 그렇죠, 선생님. 인물이면 인물 이제 어떤 그러니까 운동신경을 떠나서 약간 리듬 감각, 아이스 댄싱이잖아요. 댄싱이지.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노래하고 춤이거든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 연습하는 기준을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습을 2시간 하면 전 4시간, 그렇죠. 그렇죠. 3시간 하면 6시간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걸어서 빙판을 들어가면 나는 날라서 들어가자. 그렇죠. 그래야 눈에 띄지. 맞아요. 키도 작으니까 작게 움직이면은 맞아요. 눈에 안 띄니까 맞아요. 막 덤블링하고 막 하자. 맞아요. 그래가지고 볼쇼이 아이스 발레단이 내한한다고 하길래 거기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맞아. 네, 어떻게 하면 무대 위에 불을 이렇게 맞아. 그 방법을 알아. 맞아. 그 빙상에서 춤추면서 봉술 돌리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일산에 이제 아이스링크를 저 스튜디오를 하나 아이스링크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에 이제 아주 처음이에요, 사실은. 좀 깜짝 놀랐어요. 링크장에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튜디오에다가 그걸 깔은 게. 그러니까 이제 나를 항상 이렇게 아껴주시던 분이 내가 이제 그 목동 아이스링크 네. 섭외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 일반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 거다. 그러면서 아예 스튜디오 하나를 그냥 빼버린 거죠. 모든 녹화 중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아이스링크가 되니까 자유롭게 이제 우리 출연자들이 와서 연습하실 수 있었고, 병만 씨는 그냥 밤낮으로 오니까 새벽에도 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물론 집이 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주 가서 내가 이제 맞이하고 그랬었죠. 왜 해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2시간씩 분배한 시간들이. 그렇죠. 그 시간표 짜줬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스케줄 때문에 못 오고 하니까 저 2시간 타고 여기 2시간 타도 돼요? 안 쓰니까 타라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시간대가 꽉 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보고. 그분들도 다 덮고 자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아이스를 그렇죠. 다 덮어놔야 되니까. 그렇죠. 다 덮어줘요. 안 그러면 이제 녹으니까. 녹으니까 안 되죠. 예. 덮어놓고 이제 냉동기를 돌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형규화 씨하고. 예. 예, 그 이제 형 동생이 된 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형님한테 그렇죠. 형규 형 하면서 그렇죠. 밤에 저기에서 자더라고요. 그 뭐지? 옆에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그렇지. 박스에서. 우리가 그때 옆에다 네. 하나 해줬죠. 그래서 제가 족발이랑 사갖고 가고 그렇지. 같이 막걸리 그렇지. 먹고 잘해. 형 동생 하면서 그렇죠. 넌 연습 진짜 잘한다. 또 스케이트 출신이에요. 스피드 스케이트. 그 그분이. 친구가 이제 제갈성렬 씨하고 예. 같이 세대 같이 훈련받고 됐죠. 그래갖고 기본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체중 이동하는 것도 가르쳐 거기서 주시면서 가르쳐주고. 아. 네. 그러면서 저녁 때 언제든지 너 오면 열어줄게. 그렇죠. 그래갖고 연습하고 그 시간도 부족해서 끝나고 다른 데 새벽 아이스링크를 예약을 했어요. 아, 추가로. 예, 추가로. 그래서 다른 데 아이스링크를 가서 아, 또 추가로 했구나. 예, 그래갖고 또 바쁘니까 이 파트너 이수경 씨도 일 때문에 바쁘니까 바쁘죠. 또 그 친구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다른 데 아이스링크를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동안에는 달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체육관에 가서. 아. 나는 다른 데까지 했다는 것까지는 나도 오늘은 진짜로 처음 알았는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의정부 링크장도 가고 거기 우리가 링크장도 가고. 광운대학에서 가서도 연습하고 좀 그랬던 거 네네네.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서도 연습하고. 그렇죠. 그 M-시어터라고 네. 그 MBC 옆에 네, 처음에 거기서도 좀 우리가 처음에 빌려다 네. 쓰고. 그러니까 연습량이 좀 부족하다 싶었는데 또 희한하게 참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그 일본의 그거 큰 쓰나미가 그때 터지면서 大きく揺れております今やばいやばい津波がだんだん落ちてきてます人が粒の中から移動してきています Oh my God, the building's gonna fall. 이상하게 무슨 이유인지 우리도 방송이 뒤로 밀려가지고 네, 네, 네. 연습할 시간이 2달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어떤 네. 그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이 희한하다는 게 이상하게 프로그램이 성립이 되려면 뭐 그게 이게 하여튼 그거는 좀 저거 합니다만 네. 이렇게 예산도 이렇게 확보가 되고 네, 네. 묘한 조건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막판으로 가면서 왜 저기 너무 이제 열심히 하니까 병만 씨 이렇게 추천해준 개구 작가랑 우리가 이제 셋이 술을 한번 네, 네. 먹었잖아요. 네, 나는 네. 이제 그 친구는 또 제 또 뭐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이제 편하게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친구가 병만 씨한테 그 병만 씨 제주를 그가 뭐가 있다고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 작가 선생이랑 같이 이렇게 묘기도 네. 보여주고 뭐 이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정글 얘기가 얼핏 나왔었잖아요. 그게 네. 우리가 한 10회쯤 키스앤크라이가 한 10회쯤 방송됐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연습할 때였어요. 제가 그때가 정확히 좀 기억할 때 기억하는 거는 네. 아, 앉아 계실 때 오늘이 마지막 연습인데
아 약간 이게 시원섭섭한 것도 들기도 하고 뭐 재미난 거 없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그래갖고 그렇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는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상상했던 게 그 로빈슨 크루소, 네. 캐스터웨이. 네. 어렸을 때 톰 소의 모험. 그렇죠. 어렸을 때 톰 소의 모험에 이제 나무에 집 짓고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막 따라서 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집에서 거기 완전. 예, 완전 촌놈 출신이니까. 네. 그거 너무 그거를 이제 실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항상 만화 보고 막 이런 예, 예. 영화를 보고 하니까 예, 예. 좋은 환상만 남잖아요. 네. 그거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하시면서 너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PD가 한 명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 확실한 기억이 정글 코미디 하면 어떨까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이 칼 하나만 주면 제가 한 서너 명 데리고 와서 일주일 살다 올게요 이랬어요. 예, 예. Calling themselves a tribe, the celebrities must learn everything by themselves to survive. From hunting,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볼 수 있을까? 이 기회가 아니면.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 정글이란 곳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모든 게 다 행복했던 거구나. after all, surviving was just a secondary question to them. The fierce struggle for existence, displayed by celebrities placed in the great outdoors. Far from your quiet, peaceful life, it's all a jungle out there. This is the law of the jungle.